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경제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경제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대답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이로운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학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다 됐네요. 다들 새로운 수업에 적응하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 학기를 성실하게 보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을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져보려 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번 학기에 수강하게 될 모든 수업이 실시간 강의인데다가 카메라를 켜야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어쩌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학기를 맞아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 이슈는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을 들고 와보았습니다. 요즘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테이퍼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주 어려우시죠?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요즘 은행가에서 갑자기 대출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중단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역시 제가 오늘 진짜 경제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즈팩트의 아까워. 재즈팩트의 아까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제 이슈는 테이퍼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세계 고용 시장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둔하게 흘러가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늦춰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5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6월과 7월 일자리가 각각 96만 2천 개, 105만 3천 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고용 증가의 감소는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증으로 소비 활동이 억제되고 대면 수업과 복직 계획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들이 고용에 더 신중해지고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용의 감속에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와 공석을 채우는 것에 관한 어려움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는 델타 변이가 고용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고용 둔화의 원인으로 델타 변이 확산을 꼽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일정도 당초 전망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테이퍼링은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이 말을 언급하며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과 달리 양적 완화 정책 속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즉,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탈출구를 찾는 일종의 출구 전략인 셈인데요.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테이퍼링 이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비의 혼자인데 방이 좋아 듣고 왔습니다. 앞서 금융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에 매우 예민하게 주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고용 둔화세에 왜 테이퍼링 실시를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혹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계속되는 물가 급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고 지난 6월과 7월 일자리 증가폭에 자신감을 얻어 이르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정례회의를 앞두고 8월에 공개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만큼 테이퍼링 일정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테이퍼링 일정과 관련한 지표로 월간 고용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도 델타 변이 확산 이전까지는 올해 가을에 10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를 기대했지만 고용 시장이 불확실한 만큼 이제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서둘러 밀어붙이지 않으리라 전망했는데요.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 CNBC도 고용 실적이 전망을 크게 밑돈 만큼 테이퍼링 시작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며 노래 듣고 올게요. 그리즐리의 달라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경제 이슈로 테이퍼링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자산을 매각한다는 테이퍼링의 특성 때문에 금융시장과 증권가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와도 공포심리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이 위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시장은 폭락하며 순식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경련에 떨듯이 기존 금리 인상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테이퍼링에 경계하며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듯 세계 각국이 테이퍼링이 미칠 영향에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5개국을 테이퍼링 취약국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듯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하나만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이 개념이 글로벌 경기와 재테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두 번째 경제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수민의 경이로운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테이퍼링과 대출을 중단한 은행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제 이슈는 대출을 중단한 은행들입니다. 지난 24일 NH농협은행이 신용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대출을 11월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은행도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SC제일은행도 간판 주택 대출 상품을 중단했습니다. 농협과 우리은행이 갑작스레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른 은행도 대출을 중단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을 9월 말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미 3분기 한도 몫이 승인 건수 기준으로 소진된 상황이라며 9월 말까지 신규 신청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취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 신청 취소분이 나오면 일부 취급은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는 3분기에 접어들면서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권이 잇따라 신용대출을 조이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단위로 가계대출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기존에 설정한 대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일부 은행에 이번 주말까지 관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의 가계부채를 직접 관리하는 비상체계를 이미 가동 중이라며 농협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연초에 정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태에 왜 다른 은행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듣고 왔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연말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며 돌연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 중단 사태의 주요한 원인은 우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컸던 데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 총량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와 압박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든 시중은행으로부터 연간 증가율 5%의 버금가는 연간 대출 목표치를 제출받고 이를 매달 점검해 왔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치를 점검한 결과 농협은행의 증가율이 7.1%로 연간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대출을 중단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대출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규모 대출 요건이나 한도 축소에 나설 것으로 금융업계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금융계에서는 한두 회사만 대출을 중단했을 때 나타날 풍선 효과 때문에 모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기 이전에는 기존 대출 재약정 시 부과되는 금리부터 높였는데요. 그러자 고객들이 다른 은행으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 타 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고객들이 다른 은행들로 몰리면 별 수 없이 남은 은행들도 대출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서는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잘 조절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며 노래 듣고 올게요. 화사 오기의 가을 속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중은행들이 돌연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대출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대출이라고 한다면 돈을 잃고 허덕이는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그런데 대출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과연 대출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대출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인데요. 사실 우리는 대출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빚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대출은 잘못 이용하면 빚이지만 잘 활용하면 자산을 늘리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가 싼 대출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대출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빌린 돈은 더 이상 빚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투자를 하고 돈을 축적하려면 대출 상품과 투자 상품을 잘 알아봐야겠죠. 자신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적합한 대출 규모를 파악한 후 어떻게 금리가 적용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에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세계 증권 증시 동향을 알아보는 주 스트리트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증권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실업지표가 조금씩 호전되며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S&P 500은 0.28%, 나스닥은 0.14% 올라 최고세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경기 민감주가 다수 포진한 다우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1% 넘게 내렸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앱스토어 규제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0.75% 올라 사상 최고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테이퍼링과 대출을 중단한 은행들에 관한 이슈를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경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친절하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정윤,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박정훈,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